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오피스텔 TV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은퇴라는 약간 이제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누구에게나 이제 은퇴라는 것은 또 뭐 정말 우리가 피한다고 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말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저도 이제 그 50대인데, 이미 제 친구들 아니면 그 형들 같은 경우에도 은퇴를 한 분들도 꽤 많이 계시고, 사실 이미 60이 넘어선 분들, 특히나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 1955년생부터 이제 63년생까지잖아요.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내년이면 만 65세, 1955년생이제. 자, 그러면 2021년이면 또 56년생, 57년생, 58년생 계속 이제 정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급할 수밖에 없겠고, 사실 요즘에는 정말 그 후배들, 40대 후배들도 보면 굉장히 은퇴에 대해서 이미 걱정을, 특히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사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안정된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퇴자들이 정말 부동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겠죠. 최근에 제가 이제 한번 기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은퇴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DLF, 네, 최근에 이제 DLF 쪽,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 이제 그 금리 이제 그 연계했던 이제 바로 그거죠. 자, 투자 손실이 눈덩이인데 왜 고령층에 집중됐나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이제 절반이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60대를 넘어선 분들이 이런 정말 이제 그 펀드 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졌었다라는 거죠. 70대 이상도 21%나 됐다. 최근에 이제 우리은행 쪽에 이제 금리 이게 낮아지면서, 그렇죠. 거의 100% 손실. 그러니까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160만 원 밖에 못 찾는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빵원이다. 이런 쪽들에서 이제 그 손실을 많이 내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제 정말 은행도 못 믿겠다. 독일이나 독일, 그러면 독일이 망하기 전에는 절대 이거 망할 일 없다. 이제 이런 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이제 가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내가 뭔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마음만 급하고 너무 이제 그 아는 것 없이 그냥 상대방 쪽만 너무 이렇게 믿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패를 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근데 이것이 꼭 이렇게 펀드나 이런 주식이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부동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최근에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이 지금 부동산 쪽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인데요. 자, 그렇지만 부동산에도 위험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은퇴 준비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절대 never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동산 투자 5가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토지라고 이제 굳이나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자, 이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정말 땅만한 게 어디 있어? 땅만한큼 안전한 게 어디 있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토지는 일단 은퇴 시점에서 왜 제가 좀 조심을 말씀드리느냐면, 토지는 개발이 된다. 소위 말하는 개발 소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자, 예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오셨던 분 중에 부부가 이제 토지 이제 토지 등기부 이런 걸 이제 지적도 같은 걸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아, 여기 대표님 지금 신안산선이 들어오면 이게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인데 요게 들어오면 이제 무조건 이제 100% 해제가 되고, 자, 그러면 땅값이 이제 무조건 10배는 오른다고 하는데, 자, 요거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제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거꾸로 이렇게 여쭤보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1년 안에 그린벨트가 무조건 해제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무조건 10배가 오르는데, 도대체 그분은 왜 그 땅을 팔려고 하냐고. 네. 자, 이만큼 토지는 사실상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는 만큼 위험도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그 개발이라는 게
꼭 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시간도 이제 많이 길어지고 더더구나 이제 토지는 황금성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은퇴 자산을 전체를 가지고 거기다 그냥 묻어놓고 어떻게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것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은퇴 자금을 가지고 토지 쪽에 이렇게 몰빵하는 거 이거 절대 뭐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다. 요 부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분양형 호텔 마찬가지죠. 사실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고수익 뭐 15%를 보장을 한다. 뭐 20%를 보장을 한다. 자,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자, 근데 하이 리턴 고수익 쪽에만 내가 너무 마음을 주다 보면 앞에 있는 하이 리스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이 리턴 많은 수익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많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수익을 뭐 보장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 고수익을 보장하는 주체가 만약에 그게 부도가 나면 그렇죠. 그건 어디 가서 보상을 받냐고. 이거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고수익만 쫓다 보면 특히나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다라고 또 할 수도 없는 게 사실 분양형 호텔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 수익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호텔 운영 수익이거든요. 자, 그러면 호텔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너무 하이 리턴 고수익 이것만 쫓다 보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상가 뭐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상가라는 거 투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전에 고전적인 상가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집합 건물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처럼 이제 상가도 한꺼번에 이제 지어놓고 그것은 이제 이렇게 구분 소유권으로 해서 이제 그 분양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사실 이 집합 상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도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뭐 한 7층, 8층 되는데 굉장히 넓은 어떤 그 상가를 뭐 언제 올라가 봤더니 뭐 뷰도 좋고 뭐 너무너무 이제 넓고 좋아서 내가 했는데 만약에 거기 공실이 났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집합 상가인 경우에는 전용률이 한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평 정도를 쓴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200평을 분양받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계약 면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관리비가 이 계약 면적당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세입자가 있을 때는 그 관리비를 세입자가 내니까 걱정할 필요 없죠. 자, 근데 우리는 항상 은퇴 시점에서는 공실 걱정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최근에 뭐 정말 상가 쪽에 자영업자 폐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공실이 났을 때는 그 관리비를 내가 낸다라는 거죠. 건물주가. 자, 관리비 내가 내야 되죠. 자, 뭐 월세 안 들어오죠. 대출 받았죠. 그러면 또 이자 나가야 되죠. 정말 내가 미칠 노릇인 거예요. 더더구나 은퇴 시점이 돼서 내가 상가에서 나오는 그 월세를 기대를 하고 그 월세로 생활할 생각을 하면서 꿈에 불어 있었는데 오히려 월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되고 이자까지 계속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 온다라면 은퇴 시점에서 진짜 뭐 멘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거죠. 내가 수익이 있을 때 내가 뭐 정말 월급 꼬박꼬박 받을 때는 이런 한번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뭐 듣고 일어설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은퇴라는 것은 내 이제 그 고정적인 수익이 끊겨지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실패를 했다라면 엄청난 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가라는 것도 우리가 잘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상가주택 또 로망이죠. 상가주택은 내가 이제 주인 세대에 살면서 1층에는 상가를 놓고 또 2층 3층에는 또 뭐 다세대주택 같은 거 물론 로망이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상가주택도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선택을 했던 것들이 세금 절세였어요. 그러니까 뭐 주택으로 쓰는 부분이 이제 뭐 그 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상가로 쓰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51% 쓰면 상가를 쓰고 있는 49%까지 1세대 1가구 비과세 혜택을 이제 다 받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상가주택에 대한 그 세금 혜택이 이제 없어집니다. 이제 상가는 상가대로 세금을 내야 되고
뭐 주택은 주택대로 이제 세금을 내다. 그걸 기대하고 이제 하시면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은 상가에서 잘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상가 쪽들이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실 걱정을 하셔야 되고, 자, 또 하나는 노후된 상가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1층을 말 그대로 피로티 구조로 해야 돼요. 주차를 넣어야 돼요. 주택이라는 거는. 이제는 뭐 0.5대 0.8대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위에 주택이 뭐 한 4채, 원룸이 4개, 5개만 돼도 4개면은 2대 이상을 주차장을 마련. 자, 그러면 거기에 뭐 마련할 어렵다라는 거죠. 주차 때문에도 이제 어렵고. 그래서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도 막연한 어떤 그 지금 현재의 수익률만 보고 해서는 좀 어렵겠고, 앞으로 이것이 10년, 20년 후에도, 왜냐면 은퇴라는 거는 앞으로 내가 정말 100세, 120, 130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다가구 주택. 뭐 다가구 주택이 위험할 게 뭐가 있냐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지금은 뭐 원룸이 뭐 20개, 뭐 30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학가 쪽의 원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대학들이 이제 앞으로 전부 다 민자 기숙사를 만들어서 대학 내에 기숙사를 짓다 보면, 그렇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소득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역세권 쪽에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이내,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대부분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업지역에 오히려 지금 뭐 서울시에서 지금 뭐 상업지역에 주거 비율을 80%, 90%까지 올려가지고 1인 가구들을 위해서 많은 우량한, 정말 너무나도 깨끗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들을 너무나 많이 공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20분, 30분 거리에 있는 이런 쪽에, 이런 뭐 다가구주택 쪽에 정말 지금이야 200에 20, 300에 30 이렇게 하지만 뭐 보안시설도 안 돼 있죠. 엘리베이터도 안 돼 있죠. 이런 쪽에 공실이 이쪽부터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 또 하나는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너무 노후된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 뭐 나중에 하겠다, 리뉴얼 하겠다. 실질적으로 자, 엘리베이터 뭐 50평짜리 땅에 엘리베이터 놓고 주차장 놓고 하면 실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뭐 정말 반의 반도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제가 뭐 부동산 지금 뭐 은퇴 준비하면서 너무 걱정스러운 얘기만 했는데, 자,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걱정스러운 거는 덜어내고 간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뭐 세미나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데, 세미나 오시면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제가 꼼꼼히 챙겨드립니다. 제가 수요일하고 이제 토요일 날 세미나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또 무료 세미나니까 이제 편안하게 와서 투자 전략들은 그때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또 뭐 개그맨 박성호 씨 하고 있는 서울경제TV의 또 복댕이, 네, 여기도 제가 뭐 아주 좋은 정말 꿀팁들, 투자 꿀팁들 많이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뭐 머니투데이라든지 팍스경제TV라든지 또 이데일리 TV라든지 제가 뭐 출연하고 있는 그런 방송들도 꼼꼼히 챙겨보시면 또 이제 성공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뭐 정말 잘 살아보자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좋아요, 네, 구독 버튼 꼭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모두 잘 살아보세!